안녕하세요. 1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개미 윤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주주 여러분들, 정말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어제 노터스 영상을 좀 찍어 올려드리면서 사실 뭐 노터스도 그렇지만 HLB가 언제든지 이 바닥권에서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주봉으로 제가 어제 보여드리면서 자,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바닥 구간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샌가 이런 급등이 나오는데 그만큼이 지금 급등이 나올 만큼의 이상 충분히 바닥에서 기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언제든지 4만원 이상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지 하루 만에 자 벌써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자, 주봉상 지금 120주선, 240주선이 아직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가가 그러거든요. 120주선, 240주선, 요게 1년치예요. 240주선 2년치고, 요 1년치, 2년치까지 보통 한 번에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좋은 종목이 되면. 바닥 수급이 확실하면 요런 경향이 많이 있다. 요걸 일단 좀 말씀드리겠고, 자, 오늘 HLB 주주 여러분들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정말, HLB 주주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제가 강의, 이 바로 HLB의 모든 것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HLB는 사실 저보다 분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잘난 척하네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그 아스피린 하는 회사 있어요. 아스피린 바이엘, 요 바이엘 최종 면접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그때 좀 영어 실력이 조금 다른 같이 제가 최종 면접에 3명이 갔는데 한 분은 이제 생물학 박사셨고 한 분은 의사셨는데 두 분 다 외국에서 유학하신 분이라 제가 영어를 제가 읽고 이러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걸 말로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막 그런 걸 하니까 제가 좀 떨어졌습니다. 한 명 뽑더라고요. 그런데 바이엘 여기 들어가려고 제가 항암제에 대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런 언어라든지 뭐 기전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HLB 주주 여러분들 요거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장의 수급이 몇 개 없어요.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가스라든가 왜냐면 우크라이나에서 가스관을 막아버리니까 이제 가스라든지 그리고 오늘 조금 전기차 쪽에서도 뭐 예를 들면 코프라나 뭐 에코캡 대원화성 요런 이제 전기차 관련된 소형주들이 조금 요런 테마성으로는 요런 것들이 좀 수급을 받았고 우리 시장에서 자, 이 시장이 항상 빠질 때는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그 다음 상승의 맥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빠진데 여긴 왜 들어와? 요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KG그룹 쪽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제가 KG그룹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세요. 에디슨이라든 혹시 뭐 에디슨, 광림, 뭐 쌍방울 이딴 기업은 애초에 싹을 잘라버려라. 요거는 만약에 쌍용차를 인수 못하면 바닥을 드러내는 종목이에요. 10배가량 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오지 못하는 고점일 수도 있어요. 투자잖아요. 투자. 이거 도박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쪽의 투자는 아무리 뭐 쌍용차를 인수하건 말건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요 따위 기업에 내 소중한 이런 한 장도 들어가지 마라. 급등이 나오는 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투자해요. 그런데 KG그룹은 다르다. 왜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 바로 KG그룹의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동안 저평가를 몇 년을 받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요 KG그룹이 어떤 그룹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쌍용차 인수건으로 인해서 인지도를 얻어버렸어요. KG 뭐 ETS라든지 KG 케미칼이 상승을 해버리면 스틸 뭐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뭐 그런 KG의 그룹에 대해서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전 국민이 요 KG그룹에 대한 인지도를 쌓은 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그룹은 쌍용차를 인수하건 안 인수하건 상관없이 끌고 가도 되는 우량한 종목이다. 요런 기업은 이 쌍용차를 인수하지 않더라도 하락이 나온 다음에 다른 좋은 것들을 하면서 주가가 회복을 해요. 회복할 수 없는 주식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요 그룹은 지금 당장 내려가더라도 실적이 있고 뭘 하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믿져야 본전 투자다. 그러니까 여 KG그룹은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에 또 수급이 들어왔었고 나머지는 바로 HLB그룹에 돈이 들어옵니다. 오늘 시장을 정리하고 요약하면 딱 요 세 개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하루 종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여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돈이 들어온 구간은 바로 HLB그룹이라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이런 기업들의 돈이 들어왔다. 그런데 항상 제가 오늘 올려드린 다른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돈은요, 돈의 속성이에요. 돈의 속성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1번, 불확실한 큰 수익에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확실한 적은 수익으로 돈은 확실하게 몰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한국전력 이런 것도 배당이 나올 때는 확실하게 돈이 몰려요. 그거 받으려고.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왜 채권에 뭐 금리가 올라가거나 뭐 가격이 내려가거나 이럴 때 왜 채권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냐면 그건 확실한 수익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폭락장 때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것들이 돈이 갈 곳을 잃으면 시장은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친 폭락장이 나와요. 왜냐면 그 돈이 하방을 매도에다가 배팅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 돈이 갈 곳을 잃어버리면 매도, 인버스, 이 선물 매도, 옵션 이런 쪽으로 배팅이 들어가 버려요. 돈 가지고 있는 놈들이. 그러니까 돈이 갈 곳을 잃는 게 가장 무섭다. 그래서 요 돈의 속성은 확실한 수익이 있는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적더라도.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속성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좀 흘러간 요런 상황들을 좀 보면 여기 지금 달러 쪽에 강세가 있어요. 20년 만에 최고 수준. CPI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굉장히 가치가 기회버려. 여기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뭐 떡락을 했고 뭐 증시도 떡락을 했지만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우크라이나 가스관 가동 중단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니까 그쪽으로 여기도 테마성으로 여기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잖아요. 요런 좀 시장의 좀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돈의 두 번째 속성이요. 돈은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다음을 준비하는 곳으로 돈이 또 들어가요. 그때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격 하락이 별로 없었다면 바로 다음에 나올 섹터, 다음 3개월, 다음 6개월을 어떤 종목들이 잡아가느냐, 바로 요 준비된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HLB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HLB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아는 것들을 오늘 다 말씀을 드리려고 왔다. 그런데 좀 서론이 길었죠. 자, 서론이 긴 대신 쓰잘데기 없는 말은 안 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허튼 소리. 왜? 저는 이 바닥에 실제로 현존하는 애널리스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 1년치의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 유튜브를 찍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허튼 소리 안 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HLB를 제대로 분석해 드릴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HLB 지금부터 영상 반드시 주주분들은 끝까지 봐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요거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는 조금 그냥 이 디자인을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SHR1210 요게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항서제가 갖고 있는 탐렐리주맙이에요. 요거랑 아파티닙은 중국에서 지금 부르고 있는 이름이 아파티닙인데 요게 리보세라닙니다. 요거에 대한 임상을 한다. 뭐 요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고, 요거가 이제 라스트 업데이트 포지티드가 2022년도 1월 3일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요런 기간들이 다 있어요. 자, 여기 이런 것들이 임상 디자인인데 스타일 디자인 이렇게 써있죠. 요거에 대해서 환자 543명의 환자를 등록해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Actual Study Start Dat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2019년도 6월 10일 날 시작했다. 19년도 6월 10일 날 요게 시작이 됐고, Estimated 하면 이제 뭐 추정된 완료 날짜가 22년도 6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년치예요. 3년치. 3년치의 요 임상이 끝이 나는 기간이 바로 이제 2022년도 6월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5월이기 때문에 요렇게 좀 끝날 수 있겠다. 요렇게 보는데 제가 선낭함 말씀드리면서 요거 예전에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었는데 선낭함은 요게 2022년도 February였어요. 2월. 근데 23년도로 밀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밀려버리나?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선낭함조차도 아스코에서 지금 발표를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그거까지 제가 다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이제 3년치를 해야 돼요. 3년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 요 기준들이 있어요. 뭐 기준 쫙 써 있어서 여러분들 좀 이게 못한다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approximately 그러면은 대략 3년 정도의 타임 프레임이 걸린다. 그러니까 3년 정도가 요거를 비교하고 이런 데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소라페닙이라고 적혀 있죠. 요 소라페닙이 원래 이 간암 시장의 바로 표준 치료제 1차 표준 치료제로 소라페닙이라는 요게 이 시장을 원래 거의 20년 가까이 지배를 했어요. 근데 요게 사실 최근에 얘기를 좀 드려보면 요 소라페닙을 이긴 약이 있어요. 그거가 있는데 그것도 병용 임상이에요. 지금 제 캄렐리주맙이랑 우리나라에 있는 요 리보세라닙 요 두 개가 하는 것처럼 요거도 이제 두 개의 병용 임상이 들어갔어요. 티센트릭이랑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요 놈이 바로 이 1차 치료제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소라페닙이 지금 2차 치료제로 밀려요. 요게 최근 나온 소식들인데 제가 요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게 4월 29일 날 나온 기사인데 자, 아스코 이게 6월에 열립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선약 낭성암에 대한 임상 이상의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어요. 원래 이게 좀 많이 늘었는데 지금 이것도 작년 2월에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돼서 이상이 끝나면 가속 승인을 통해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래서 2020년 3월 첫 환자 투작을 시작됐고 환자 모집은 8개월 만에 완료됐고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임상 3상이도 여기 보시면 1차 치료제 개발 중인 요 3상 요것도 이제 간암 요것도 된다. 그래서 여거저거 지금 가속 승인 받기 위해서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HLB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두 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결과가 6월 달에 발표가 된다. 요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5월 말까지 사실 지금 이 데이터가 지금 좋아요. 여러분들께 그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여기도 보시면 리보세라니 간암 연구 논문 발표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간암 연구 논문이 나왔는데 그게 어떤 정도인지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릴 거예요. 요런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는 사람은 공부를 했어야지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ORR이 뭐고 DCR이 뭐고 무진행 생존기간이 뭐고 PFS라고 부르죠. 그리고 OS 전체 생존기간 요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요 영상 찍는 사람들 중에 요런 거 알고 제대로 영상 찍는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허튼 소리 안 하고 요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HLB를 믿는다는 거예요. 주가는 떨어졌지만 저는 HLB를 믿습니다. 그리고 HLB 최근에 찍어드렸던 영상 참 저는 세력이 어떻게 돈을 벌 구조를 짤 것인가를 봐요. 왜? 세력들을 저는 아니까. 돈 버는 구조를 짜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녹록치 않다. 그럼 두 번째 지금 HLB가 하는 거예요. 자회사를 많이 만들어서 여기에 따르는 지분들을 확보해서 자회사들은 시가총액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서 차익을 순서대로 챙기는 방식. 요 두 개. 그런데도 불구하고 HLB가 떡상을 하려면 NDA가 필요하다. NDA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HLB를 올릴 게 아니라 왜? 그동안 물려있던 매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자, 물려있던 매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 결국 개인들이 안 팔아야지 주가 떡상이 나와서 이 구간을 뚫어낼 수 있는 건데 이 구간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NDA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 NDA에 대한 가장 먼저 빠르게 들어오는 게 선약 낭성암과 간암인데 간암은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결과만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간암이 조금 더 이 시장에서 빨리 우리한테 재료로
다가오고 있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제가 오늘 영상 끝까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간세포암 1차인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세대 교체를 했대요. 이 넥사바가 바로 소라페닙인데, 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는 요 넥사바가 소라페닙이고, 요거를 이제 뛰어넘은 게 티센트릭 아바스틴이에요. 그래서 표준 치료 10년 만에 이제 바뀔 전망이다. 현재 가장 좋은 치료 옵션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1차 치료에서 가장 오랫동안 실력을 보여온 이 렌비마와 소라페닙이 2차 치료 내로 밀려나게 됐다. 10년 만에 주인공이 바뀔 것이란 요 항암 치료 전문가의 전망이다. 표준 치료는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FDA에서 하는 게 뭡니까? 요 표준 치료제로 승인을 해주는 게 FDA예요. 그러면 FDA의 이 허락을 받으려면 두 가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돼요. 인류애가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이미 있었던 것보다 훨씬 좋아야 돼요. 지표들이 훨씬 좋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가 좋아야 되냐? 최소 OS, ORR, TFS는 사실 OS를 도와주는 그냥 보조지표입니다. 무진행 생존기간이라고 해서 이 약을 먹었을 때 암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것을 PFS, 무진행 생존기간이라고 말을 하고요. OS는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이 약을 먹었을 때 가장 살아남는 기간이 긴 걸 OS라 그래요. 오버롤 서바이벌 그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ORR을 이제 객관적 반응률이라 그래서 간암은 이제 진행성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행성 간암에는 약을 투여했을 때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암의 정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다른 약들에 비해서 ORR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ORR이 지금 좀 잘 나오고 있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이거 이따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더 보셔야 돼요. 그 FDA에서 요 표준 치료제로 지금 티센트릭 아바스틴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아무리 지표가 좋을지라도 이 1차 치료제로 임상 디자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되기만 하면 이거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뭐 시가총액 3조가 아니라 30조가 돼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재료예요. 말도 안 되는 재료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요게 지금 이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지금 나왔는데 원래 FDA는 그런 거잖아요.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니네들이 신약 개발하는데 평균적으로 7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회사가 도산할 기회가 있고 얼마무시한 돈과 시간을 쓰고 이걸 만들었는데 니네들이 그거를 만든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시켜준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이런 효과를 거뒀는데 과연 HLB 리보세라닌 캄렐리주맙 요거를 과연 허가시켜 줄 것인가? 요게 저한테는 조금 걸려요. 옛날부터 요런 배경을 알면 뭐가 걸리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선양낭성암, 선낭암이라고 부르는 요거는 FDA에서 또 요것도 희귀치료제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요 선낭암을 과연 FDA가 신청을 승인을 해줄 것인가? 적당히만 좋으면 해준다는 거예요. 이 지금 간세포암에서 이 티센트릭 아바스틴을 넘을 수 있느냐 마느냐를 사실은 임상 디자인을 짰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소라페닙을 대조군으로 놓고 갔어요.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HLB 좋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객관적인 요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유일한 영상을 여러분들이 처음 딱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난감하실 겁니다. 제 영상을 지금 보시면 여러 번 돌려 들으세요. 반드시 HLB 투자자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HLB 선낭암이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홀딩할 종목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간암이 무너진다고 해도 여러분들 타격받지 마세요. 선낭암은 나올 확신이 좀 있어요. 뭐 물론 확신과 실제는 다를 수도 있겠죠. 제가 무조건이라고 하면 제가 사기꾼이죠. 하지만 선낭암은 요 FDA의 승인의 어떤 기준에 상당히 이 점수가 높아요. 간암보다도. 왜냐하면 대안이 있잖아요. 요 우리나라에 있는 캄렐리주맙 리보세라닙이 지금 간암으로 안 들어가도 대안이라는 게 있어요. 티센트릭 아바스틴이라는. 근데 이 선낭암은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망함이 가능성은 좀 높은데 요게 좀 미뤄져가지고 요게 언제 나올까를 저는 항상 고민을 하고 대체 저게 언제 나올까 그랬는데 여기서 아스코에서 요거 이상 결과를 발표한대요. 이상 결과가 나오면 요 이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 뭐다? 시판이 가능해져요. NDA 신청이 가능해져요. 왜? 희귀치료제 승인을 받았으니까. 자,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병용 유일하게 간세포암 효과를 입증했어요. 그러면 이 HLB의 간세포암 임상이 해야 될 것은 간세포암의 효과가 입증되느냐 마느냐 요거를 지금 아스코에서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어렵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게 일단 기본적인 프레임이고 그거보다 조금 어렵게 약간 얘기를 잠시 할게요. 1분도 안 걸려요. 왜 이 캄렐리주맙과 이 리보세라닙 간암 임상은 지금 FDA 희귀치료제로 지정이 됐어요. 왜 됐을까? 자, 진행성 간암이긴 하나 한 어떤 특정한 어떤 이 뭐라 그러죠? 이거를 보통 이제 적응증이라 그래요. 적응증을 하나를 넣어가지고 그쪽으로 좀 이 FDA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상 3상을 거치고 있잖아요. 원래 2상이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요런 것들이 조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깃팅이 지금 디자인이라는 걸 짜면 결국은 타깃팅이 어떻게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타깃팅을 살짝 옆으로 우회시켰어요. 이 디자인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1차 치료제를 잡을 수 있는 건 또 아닌데 그 적응증만으로도 NDA에서는 하나의 어떤 적응증이 나오는 이 약을 허용시켜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좀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은 다른 것도 지금까지 말한 것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항암제 리보세라닙 간암에 대한 기존 치료 요법 대비 유효성이 있다 입증되고 있다. 요런 기사 잘 보셔야 돼요. 기존 치료 요법은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아니에요.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절대 아니고요. 소라페닙이에요. 그거를 이게 무조건적인 기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라페닙은 이미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훨씬 더 유효하다는 걸 증명을 해버렸고 요걸 누르고 얘가 1차 치료제로 넘어갔어요. 얘는 2차 치료제로 내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얘가 이긴다고 해서 HLB가 요걸 이긴다고 해서 얘를 이길 수 있는가? 그건 미지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이길 방법은 뭐냐? OS든 PFS든 ORR이든 DCR이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ORR, OS라고 본다면 이런 것들이 월등하게 높은 수치가 나와주면 가능성을 한번 봐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을 저 같은 사람이 보는 거랑 평범한 사람이 보는 거랑 그냥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절제 불가능한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 표준 치료법인 요거 병용 치료 시 월등한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암 연구학회에서 발표된 여기 연구 논문까지 잇따라 발표되면서 간암 1차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환자 모집도 종료됐고요. 데이터 분석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도 쫙 보시면 이제 소라페니까 병용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임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소라페닙을 계속해서 타깃팅을 두고 임상 디자인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회사들이. 자, 그리고 여기 베바시주맙, 아테졸리주맙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소라페닙 단독 요법 대비 높은 효능을 보여 간암 치료제로 승인이 됐다라고 됐죠. 요게 그거예요. 티센트릭이랑 아바스틴이 요거예요. 말이 다르게 돼 있죠. 이거 좀 그래요. 말이 여러 개로 쓰여요. 요게 티센트릭 아바스틴이고 우리나라 리보세라닙도 아파티닙이라고 부르고 SHR1210 이렇게 부르는 거는 캄렐리주맙. 중국에 있는 항서제약이 갖고 있는 면역항암제예요. 요거를 이렇게 불려요. 그러니까 부르는 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니까. 자, 그래서 OS가 지금 22개월이 나왔고요. 무진행 생존이 15개월 나왔어요. ORR이 58%, 질병 통제 81%. 그래서 지금 소라페닙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좋은 생존 기간 이게 OS예요. OS를 확인했다. 부작용은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다. 자, 리보세라닙에 쭉 해서 진행됐고 선약 낭성암과 함께 임상 종료가 올해 예정이 돼 있다.
자, 요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사실 요 5알날 같은 경우에 지금 5알날이 58%잖아요. 지금 58%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쭉 내려보면 그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이 기사를 조금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될지 아마 분명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읽을 때.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요런 제 영상을 보시면서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넥사바 요게 소라페닙이죠. 자, 그래서 2007년에 간세 포함해서 위약 그냥 우리 그냥 먹는 뭐 그냥 소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위약 대비 생존율을 증가시킨 항암제다. 유일하게 최초로 2007년에 나왔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엑사바가 이 OSM이 붙으면 중앙 이렇게 돼서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 요런 거예요. 요런 것들 다 통계에서 배워요. 원래 제가 애널리스트 공부를 괜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4개월에 불과한 간세포 환자 생존을 6.7개월에서 6.9개월까지 2개월 정도 연장시켰는데 이게 굉장히 가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10년 동안 더 이상의 신약이 나오지 않았어요. 렌비마가 동등한 효과를 가진 신약을 만들어내면서 그 정도 나왔을 뿐이에요. 모든 약제가 실패하고 유일하게 비열등한 약이 렌비마다. 그러다 보니까 넥사바와 렌비마가 요 시장을 잡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탁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다르게 만들었죠. 자, 여기 티센트릭 아바스틴 뭐가 다르길래? 그러면서 자 넥사바는 지금 여기 뭐 보시면 이제 넥사바를 포함한 여러 해서 치료 연구에서 중앙 OS 값이 10개월을 넘겨버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용 효과의 가치는 무진행 전체 생존기간 연장뿐이 아니다. 5알날이 상당히 낮아요. 치료 반응률이 이 간암은. 그런데 요런 것들 생존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뭐 무진행 생존기간 5알날까지도 다 좋게 만들었다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객관전 반응률이 이 티센트릭 아바스틴이 30%예요. 30%.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이거를 승인해준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는 거 다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여기 쭉 보시면 그냥 그래요. 어디 뭐 얼마나 좋을까? 자, 여기 보시면 티센트릭 아바스틴은 11.2개월로 거의 1년이 걸렸어요. 요 삶의 질 개선에서. 근데 넥사바 3.6개월. 7.6개월의 차이가 나서 7.6개월 동안 이 삶의 질이라는 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사람답게 늙어가고 사람답게 죽게 만드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막 머리 빠지고 죽어라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아프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안 아프게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요것도 7.6개월. 그러니까 FDA에서는 인류애가 탁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임상 연구는 상당히 제한되고 엄격했지만 5알날이 24%는 임상 대비 약간 반응률이 낮아도 비슷한 수준의 좋은 결과를 냈다. 5알날 24%. 요게 리얼 월드 데이터가 24%인데 지금 이 병용 임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걸 보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리보세라닙이 5알날이 58%라는 거예요. 지금 전체 생존기간도 22개월이면 끝장 나버려요. 좋아요. 데이터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 생존 기간까지 좀 보자면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이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용 임상이 지금 뭐 소라페닙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HLB 소라페닙에 대비한 거예요. 사망 위험을 42%, 질병 진행, 사망 위험을 41% 감소시켰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획기적인 개선입니까? 이런 것들이 FDA에서는 본다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21년도에 아스코에 발표된 요걸 보니까 자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 자 OS라고 부르죠. 여기에 M을 붙이면 중앙값이 된다. 자 대조군 대비 34%, 긴 19.2개월이요. 그런데 아까 소라페닙이 10개월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6개월 정도였는데 늘어가지고 이제 10개월까지 됐어요. 세상이 좋아졌나봐요. 근데 이거에 대비해서 2배 정도 가량 높아요. 근데 HLB는 얼마다? 22개월이잖아요. 객관적 반응률이 29.8%인데 HLB 요거는 50몇 프로잖아요. 55%인가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55%, 58%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요게 확실하게 2배 이상 높아버려요. 요게 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완전간에도 지금 7.7% 나오는데, 여기 HLB 것도 지금 완전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이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데이터는 결국은 지금 요 객관적 반응률 요런 거예요. 객관적 반응률이 여기는 29.8% 이렇게 지금 발표된 거에 따르면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HLB가 높다 보니까 지금 이걸 살짝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되든 안 되든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되냐 안 되냐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아요. 하지만 들이대지도 못할 데이터는 아니다. 선낭함은 또 HLB가 하기만 하면 거의 나올 수 있다고 확정이 될 수 있는 위약보다 좋기만 하면 돼요. 3달 아까 말했던 소라페닙처럼 요 소라페닙처럼 2달만 개선을 시켰는데도 약이 나와버렸어요. 예전에 똑같아요. 선낭함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조금만 개선이 나오더라도 가능한 수치다. 그러면 우리가 HLB 어떻게 바라봐야겠어요? 간암이라는 임상 1차 글로벌 임상 요거 3상과 지금 선낭암 요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NDA를 앞두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그걸 아스코에서 6월에 발표를 합니다. 여기 리얼월드 데이터 여기서 나올 텐데 요거까지 보기 요거 나오기 전까지 지금 다 그러잖아요. 시장이 빠지는데 HLB 돈이 들어오잖아요. 바로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 5월까지는 사실은 그냥 묻지마로 HLB 넣어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발표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차이까지. 자, 그렇게 되면 주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런 소식들이 있는데, 주가가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5만원까지는 내가 갖고 가봐야겠다. 물 한번 여기서 탈 익었다.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이 조금 실리기 시작했잖아. 일봉으로 보면 많이 실렸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최근에 한 번도 이런 거래량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동평균선 121선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 위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럼 38,000원 왔다 여 밑에서 놀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이동평균선도 올라오겠죠.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도 마찬가지. 제가 어제 영상에서 딱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금방 어느 때라도 한 번에도 여기까지는 올 수 있다. 4만원 구간까지는. 그 구간이 지금 이제 바로 하루 만에 펼쳐져 버린 겁니다. 자, 노터스도 참 좋지만 HLB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지만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HLB가 요 정도밖에 안 빠졌다는 것은 당연히 요 아래에 있다 올라면 당연히 빠져요. 여기도 그랬어요. 당연히 빠져요. 왜 빠지냐? 사람들이 지금까지 견뎌왔던 사람들이 수익권을 줘버리면 팔고 싶어 하잖아요. 요 구간이 오면 매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게 9% 정도 마감을 했다는 건 메이저가 빼지는 않았다. 절대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동평균선 딱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33,800원 요 구간부터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그래요. 60주선보다 120주선이 위에 있어요. 그렇다면 뭐다? 한 번은 요게 이렇게 되는 자리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반등 잡고 올라가는 기간까지는 조금 걸리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이런 단기적으로 급등이 시작될 수 있어요. 요걸 한번 흩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241선 위에서 주가가 좀 마무리하고 놀다 보면 결국은 이런 봉이 나중에 설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주가적인 상태가 참 괜찮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사실은 저도 이런 추천도 낼 때 항상 저가에 있는 걸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저가가 아니면 결국은 이 시세를 뚫고 나가는 거. 근데 지금 이 저가에서도 확신이 들어오는 종목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HLB 주주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이 영상은 보셔야 되겠다 정도의 어떤 내용을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영상은 반드시 오늘 지금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HLB 다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요 종목은 이제는 망할 일이 없는 회사가 돼버렸으니까 결국 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견딘다면 여러분들한테 남은 것은 떡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